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F조 조별 예선 경기 스코틀랜드 vs 덴마크 분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조별리그는 1위에게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위는 각 조 2위 팀들과 유럽 네이션스 리그 상위 두 팀들이 3장의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F조 1위는 덴마크이며 9전 9승으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또한 9전 6승 2무 1패로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순위는 확정된 상태이지만 덴마크는 10전 10승으로 본선에 진출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10경기 무실점 기록을 세울 수 있었지만 직전 경기인 페로 제도에게 3-1로 승리를 했지만 한 골을 내주면서 무실점 기록은 현재 깨진 상태입니다. 스코틀랜드 vs 덴마크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2패로 덴마크가 우위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승리는 덴마크 홈에서 펼쳐진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 2-0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1년에 친선 경기를 치룰 당시에는 스코틀랜드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했을 때의 스쿼드와 현재의 스쿼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피파 랭킹은 11위이며 스코틀랜드의 피파 랭킹은 49위입니다. 조별 예선 승점과 상대 전적에서 볼 수 있듯이 덴마크와 스코틀랜드의 격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스코틀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2-0 승리를 할 때는 5-4-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측면에서 전개되는 빠른 축구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측면에서 공격을 담당하던 선수는 바스와 메을레 선수였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담스고르와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루제도를 상대로 할 때는 3백 전술을 통하여 중원 싸움에서 매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덴마크와 다르게 최근 기세가 좋지 않습니다. 몰도바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과정을 놓고 보면 불안한 부분이 유의로 많았습니다. 몰도바는 상대적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기보다 위험한 상황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몰도바보다 전력이 훨씬 강한 덴마크를 상대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그치지 않고 실점으로 연결될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코틀랜드는 아담스 선수를 중심으로 하여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수비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키에르, 크리스텐센을 중심으로 하여 매우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또한 매우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는 유로 대회에서도 존재감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에이스인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심장 문제로 인해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선에서도 9전 9승, 100%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 한 골만 실점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와 수비에서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어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존재감을 나타낼 선수들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아담스 선수를 꼽을 수 있지만 프레이저와 포레스트 등의 선수들은 이번 일정에 참여하지 않아 기대할 만큼의 화력을 선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부상자는 라이언 프레이저, 네이선 패터슨입니다. 그리고 스콧 맥토미니 또한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니은마크의 부상자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호이비에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아스 젠슨, 로버트 스코프, 요아킴 안데르센입니다. 덴마크의 경기력은 스코틀랜드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이는 선수단의 스쿼드와 피파 랭킹, 유로 2020의 성적들이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초반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경기의 차이는 쉽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코틀랜드는 홈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공격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많은 득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덴마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노리치 시티의 센터백인 헨리 그랜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라이언 프레이저가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인 스콧 맥토미니 또한 소속팀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스쿼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스널의 레프트백인 키어런 티어니가 있으며 리버풀의 레프트백인 앤드류 로버트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미드필더 존 맥긴, 사우스햄튼의 아담 암스트롱, 채 아담스, 셀틱의 데이빗 텀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또한 핵심 선수들이 빠져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에밀 호이비에르, 브렌트포드의 마티아스, 옌센, 크리스탈 팰리스의 센터백인 요아임 안데르센, 호펜하임의 공격수인 로베르트 스코프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의 골키퍼인 카스퍼 슈마이케, AC 밀란의 센터백인 키에르, 세비야의 미드필더인 토마스 델라니,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유수프 테센, 아약스의 윙어인 모하메드 타라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틀랜드는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존 맥긴, 키어런 티어니, 빌리 질리모어 등의 선수입니다. 특히 리버풀의 앤드류 로버트슨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는 스코틀랜드 vs 덴마크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덴마크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덴마크 팀의 감독인 카스페르 듈란드는 현재 공석인 프리미어리그 아스톤 빌라와 링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덴마크의 조직력을 이끌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 에밀 호이비에르의 공백은 덴마크에게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 경기에서만큼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본인의 몫을 제대로 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국가대표용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본인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레벨을 선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호이비에르의 공백은 스코틀랜드 vs 덴마크 승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과거 현대축구 최악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팀 내에는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과 높은 레벨에 도달한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텀블이란 선수 또한 셀틱의 소속으로 머물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공격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며 측면에서의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의 안정적인 수비진들이 1차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충분히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월드컵 유럽 예선 I조 조별 예선 경기 폴란드 vs 헝가리 분석입니다. 유럽 예선 조별리그는 1위에게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며 A조와 제2조의 2위 팀은 유럽 네이션스 리그 상위 2개 팀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경쟁합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I조에서 폴란드는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헝가리는 4위입니다. 홈팀 폴란드의 피파 랭킹은 23위이며 원정팀 헝가리의 피파 랭킹은 43위입니다. 폴란드의 최근 6경기 성적은 5승 1무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최근 6경기 성적은 2승 1무 3패입니다. 폴란드 vs 헝가리 두 팀의 최근 6경기 상대 전적은 2승 3무 1패로 폴란드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3월 25일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는 헝가리가 홈에서 3-3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2211년 경기는 폴란드가 2-1로 승리하였으나 1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헝가리에 비하여 더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도라와의 경기에서는 다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도라의 리카르도 페르난데스 선수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 발레스 선수의 역습에 의하여 너무 쉽게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는 위력적인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와 밀리크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안도라에게 한 점 뒤처져 있던 스코어를 뒤집으면서 폴란드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폴란드의 공격력은 유럽 상위권 레벨이지만 수비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산마리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으며 I조 1위인 잉글랜드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마리노는 유럽 축구에서 하위권 레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비 중심으로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상대로 경기를 할 때도 수비 중심의 축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설러이와 소보를라에 그리고 가즈낙 선수를 중심으로 한선 수비, 후 역습 전략입니다. 폴란드가 안도라의 역습에 크게 휘둘린 점을 고려한다면 폴란드의 뒷공간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폴란드에는 세계 최정상 레벨의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헝가리의 수비 집중력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폴란드는 세계 최고 레벨의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vs 헝가리 경기에서도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공격진들은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소집 명단을 보면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제이흐, 슈체체니와 크라우비아, 지엘린스키 등의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올해 무려 60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의 이름값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다소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선수단의 이름값과 피파 랭킹, 아이조 순위를 놓고 보면 폴란드 vs 헝가리 경기에서 폴란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헝가리는 과거 1950년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위로 월드컵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폴란드와의 전력은 다소 밀립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홈으로 불러들여와 3-3 스코어로 무승부까지 가져갔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마르코 로시 감독은 가끔 3백의 더블 볼란치를 통하여 중앙 밀집형 수비를 중심으로 축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공을 탈취하는 순간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침투하는 날카로운 공격 전술을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투하는 선수가 향하는 공간으로 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레벨의 선수가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에는 이와 같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역습의 날카로움은 다소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최근 헝가리에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유망주들의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팀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라이프치히 소속의 도미닉 소보슬라에,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보톤드 발로그 선수입니다. 현재 헝가리의 최전방을 10년 넘게 책임지고 있는 아담 살라이는 아직까지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공중볼 싸움에서 매우 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폴란드는 승점 3점 차이로 월드컵 유럽 예선 I조 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1위인 잉글랜드를 제치고 1위 지라를 차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 하여도 2위의 자리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홈에서 펼쳐진다는 점, 그리고 다가오는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다가오는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력은 헝가리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전적 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에게는 더 큰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게는 수비 기복과 부족한 집중력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약점을 꼽자면 원정 경기 그리고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폴란드 vs 헝가리 경기에서 10대 0으로 승리를 하여도 월드컵 진출권을 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조 1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조에서 무려 29골을 넣을 정도로 위력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인 만큼 다가오는 헝가리와의 경기에서도 많은 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4위에 위치해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알바니아를 제치고 조별리그 3위에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크리코비악 선수는 징계로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헝가리의 피터 굴라시, 윌리 오르반, 벤데구조 볼라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는 알바니아를 제치고 3위로 오르길 바라지만 폴란드는 홈에서 산마리노보다 더 큰 점수차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는 산마리노를 상대할 예정이라 폴란드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헝가리를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vs 헝가리 경기는 폴란드가 전력과 피파 랭킹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앞서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